오늘 서양 철학사 79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막 근세 철학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근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서구의 과학 문명의 출발이라는 거하고 맞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수학이라는 거랑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경험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근대가 경험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출발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서양의 근대의 출발이라는 거는 경험과학의 출발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수학적 사고의 고등 수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수학이라는 것의 기초는 히라빈들이 놨다 해도 근세에 오면서 이제 자연을 독자적으로 신과 분리해서 자연을 초월하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 법칙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거긴 별 수학이 개재될 건덕지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의인화된 존재고, 그거야 뭐 구약에서는 뭐 사람처럼 사고하고 뭐 질투하고 뭐 시기하고 이러는 거니까 뭐 하나님도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한테 무슨 수학적 법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지. 그 근세에 들어와서 자연, 우리 주변에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우리가 신과 그 관계없는 그 자체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 동양인들은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바라봤지만은 그런 정신은 서양에서는 근대나 나오는 정신을 우리는 뭐 노자 사상에서부터 이미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러면은 그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도가도 비상도라는 사상에는 도를 도라고 말한다. 이게 이제 개념적 세계인데, 인간의 개념으로조차도 왜곡해서는 아니 되는 도란 말이에요. 이 동양의 도는, 이거는 동양의 도는 아주 그 신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게 뭐 인격적인 신과는 더군다나 이건 무관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여여한 그대로 보는 세계라는 의미에서는 이건 아주 자연과학적인 방법하고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컨셉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이성조차도 이게 거부가 되는 거죠. 리선조차도. 그러니까는 이러한 도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여한 불교적 자연이나 도가적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수학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수학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란 말이지. 객관적이긴 해도 모든 편견을 제거하고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우리 동양 사상은 서양의 근대 정신의 거의 그 궁극적인 사상과 그 상통하지만 결국은 그 수학으로 접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근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 프란시스 베이컨의 사상에서는 모든 우상을 걷어내고
자연을 귀납적으로 우리가 귀납적으로 관찰한다. 근데 이 귀납적이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자연이라는 것이 뭐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니야. 개개의 그 사태를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가 항상 틀리는 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 걸어서 물어서 여기서 통계를 내서 대강에 누가 이기고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귀납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이 베이컨에 대해서 이제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갈릴레오의 이제 그 위대한 측면이 뭐냐면은 이 귀납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는 개별적인 사태의 그 관찰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귀납을 규정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귀납은 반드시 수학적으로 그것이 분석되어야 한다. 귀납적인 그 사실들이 반드시 수학적으로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수학적인 방법을 다시 보편적인 뭐라 그럴까 단순한 요소로 분석해 가지고 그 요소를 다시 수학적으로 종합하여 경험적 사실과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궁극적으로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적 방법과 종합적 방법의 이중적인 수속을 다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갈릴레오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귀납 자체가 이게 결국은 수학적이어야 한다는 걸로 되는 거예요. 수학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수학적으로 종합될 적에 그것이 그 법칙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험적 지식이 하나의 이론적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완벽하게 신을 부정하고 이 자연이라는 것을 볼 적에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이 사람은 개별적인 사실이 이 귀납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수학으로 쓰여진 하나의 바이블이다 그거지. 자연 자체가 뭐 이런 삼각형, 사각형, 뭐 하여튼 이런 수학적 기호에 의해서 쓰여진 바이블이다.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관찰할 때 거기서 수학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지 개별적 사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서양 철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연현상 그 자체 내에 숨어있는 법칙을 발견한다. 법칙. 그 법칙을 발견한다는 게 그게 이제 수학적인 법칙이고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why를 묻는 게 아니라 how를 묻는 것이 이게 이제 근세정신의 출발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근대에 와서는 귀납적인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우리가 중시하되 그 서양의 근대 출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경험이
수학적 사유와 결합했다는 데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부터 뉴턴 이런 사람들이 뭐 보일이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를 수학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 수학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과학의 출발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하게 경험의 중시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서양 철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역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역에. 근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연역적 방법이 근세 철학의 아주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서양 철학의 그 핵심은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머리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오늘 사실은 강의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데 11월 12일 날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사일의 최대의 인파가 모인 거죠. 그 뭐 제일 많이 모였다는 게 뭐 이한열의 노제 때라고 그러지만 그 노제라는 거는 한 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촌부터 시청학까지 이렇게 쭉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건 100만 인파라고 그래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파가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 많은 거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인 건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 모인 서울에 모인 인구는 뭐 골목 어떤 중앙적 센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으니까 아마 하여튼 단군 이래 최대의 대중 집회 랠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랠리가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나 하여튼 그 대중 집회로서는 그 대중 집회라고 그래봐야 이거는 완벽하게 그 국민 개개인이 기만당했다고 하는 그 자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대상이 외재화되어 있질 않고 자기들의 삶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그 최순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전두환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 대통령직에 앉기 위해서 그 폭압적인 짓을 한다 이거 그 대통령 직위를 부당하게 점거했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놈은 거기 앉아서는 안 될 놈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한다는 그 폭력에 대한 항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가 대통령인 건 정통성인 거 아니야? 이게 전두환 같이 강도짓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 자기들이 뽑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불법이 아니고 정당성을 레지티머시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레지티머시를 가진 자기들이 뽑은 존재가 자기들의 삶을 곳곳에 365일 다 사악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각한 자기 모순에서 우러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유례가 없다는 것이 이게. 이런 항거라는 게. 그러니까 항거의 성격이 여태까지 어떤 항거와도 다릅니다. 그 외재화된 항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 대한 분노죠. 국민 모두가 자신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물론 그러한 분노만큼 박근혜는 빨리 퇴진을 하라고. 그런데 이 여자는 보통 같으면 어떤 누구도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앉고 있는 자리에 헌법적인 레지티머스가 있기 때문에 니들이나 뽑아놨지 않냐. 그러고 나서 죽으나 사나 지금 앉아서 뭉길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국민들이 할 말이 없어요. 뭉긴다 그러면. 뭐 거기 들어가서 모르겠어요. 극성 맞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야인이나 하고 막 머리를 끄집어대서 내려 오면 몰라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 청와대라는 거 그래도 접근이 불가능한 데고. 그러면 박근혜는 안 나올 거고 그냥 뭉개면 가는 거예요. 뭉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박근혜는 절대 말 들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지금 암울한 우리 정치 현실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상당히 딱합니다. 딱하고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날까? 우리가 바라기는 그 박근혜가 즉각적인 하야를 하되 완벽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총리를 선출해서 시국을 수습해가는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인 플랜인데 그런 이상적인 플랜을 과연 우리 역사가 멋있게 수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질이 멸렬하고 결국은 국민들의 분노는 더 내면화될 거고 격화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 1, 2년 그야말로 우리가 70년대 길거리 데모 하던 그런 양상으로 점점 격렬하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하여튼 지금 모든 게 불행합니다. 불행한 그리고 전망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과연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냐. 그러니까 이 서양 철학사라는 것도 결국은 그 수없는 우리가 지금 이것도 주기적으로 지금 겪고 있잖아요. 지금 6.25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 뒤로부터 끊임없이 이승만 하야 경무대 발포로부터 그 뒤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그 전에 뭐 여순 순천 그런 반란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반란이 아니라 항명 사건이라고 그러겠죠. 그 제주 항쟁이라든가 뭐 대구 항쟁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겪어서 온 거 보면은 지금 뭐 박정희 죽었을 적에 4월의 봄, 서울의 봄으로 해서 6월 민주항쟁을 거쳐가지고 노무현 탄핵 반대 데모라든가 뭐 쇠고기 파동 뭐 이렇게 하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요번 거는 이게 상당히 그 본질적인 거대한 혁명적인 요소가 나는 있는데 이 혁명적 요소를 아무도 이걸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아무런 센터가 없다는 거지. 국민 개개인들의 각성으로 이 집회가 모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응집해가는 센터가 없고 철학이 없고 사상이 없다. 그런데 서양 철학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그 똑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흘러왔지만 그러한 절기에 이런 사상가들이 나와서 중세기를 정리하고 또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지금 수학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뭐 이러면서 그 정말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이게 서양 철학사라는 얘기죠.
하여튼 근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을 우리가 데카르트로부터 흔히 잡습니다. 르네 데카르트. 르네 1596년부터 1650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 이때에 불란서에 탁월한 철학자고 그 유명한 방법소설이라는 책도 이제 라틴어로 쓰이지 않고 불어로 썼죠. 이 사람이. 불어로 썼다는 것도 이거 획기적인 거죠. 제수이트 계열에서 스콜라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은 수학자죠. 우리가 데카르트 그러면 해석기하학의 창시자. 1629년부터 49년까지 20년간 네덜란드에 머물면서 주요한 저자 활동을 한 거죠. 카톨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모든 저서들이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금서 목록으로 인덱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 사람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여태까지 진리라는 게 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다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제로 그 확실한 걸 찾아보자. 이 사람이 확실한 게 없다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거거든. 중세기를 통해서 인간을 계속 속여왔지 않냐.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게 우리를 속여왔지 않냐. 근데 그게 지금 중세기나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없는 하나님을 있다 그러고서 뭐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어? 아니 예루살렘을 왜 미쳤다고 가요? 그 방대한 유럽의 국가들이 그 몇백 년을 거기에 미쳐가지고, 어? 그러니까 그런 그 광란이나 지금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 방공의 하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세기나 똑같잖아요. 이 방공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게 반공이고 북풍이고 모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해온 모든 게 알고 보면은 방공이라는 종교 하나라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되어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게 우리를 기만해온 것이다. 이거를 모든 전 국민이 깨달아야 비로소 근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기만성에서부터 지금 자연도 신이 지배한다.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게. 자연이라는 건 지가 돌아가는 건데, 그 자연이라는 거는 하나의 수학적 언어로 아까 쓰여졌다는 거는 자연은 하나님이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지가 지절로. 감은 태엽 기계가 뭐 워낙 태엽을 뭐 몇 억 년 감아놨다고 본다면 몇 억 년 척척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거지.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면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기만성에 대해서 그걸 회의해보자. 회의를 해보자는 건 뭐예요? 뭔가 우리 사유에 가장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자. 그 제일 원리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데카르트의 출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리가 방법론적 메소딕
다우트라고 하는 게 방법론적, 메소돌로지컬 다우트라고 하는 게 방법론적 회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회의를 하지 않기 위한 회의를 하자 이거거든. 이게 방법론적 회의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인들이 이게 아주 우스운 책 같아도 왜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라는 책이 근세 기점을 이룩한 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은 지금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경우에도 막판에 가서 북풍만 일으키면 선거에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는 그거 하나로 재미 보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속고 나서 앞으로 또 그런 짓을 할 때 우리 국민이 속겠냐 안 속겠냐. 이거 안 속아야 되는데 또 속는다고. 정보부가 조작하면 북한에서 지금 원자탄 쏠 준비하고 있다. 우리 남한에 원자탄 없지 않냐. 그 지금 이런 사태에서 무슨 평화주의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 누가 거기에 거역하겠어요. 개소리 말라고 그런 소리 개소리 말라고 집어치고 일어나야 비로소 근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거를 하나의 시점으로 역사적인 시점으로 잡지를 말고 어느 이전은 중세고 어느 이후는 근대다. 이거 개소리예요. 서양에도 데카르트 이전에 근대가 있었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미국에 아직 근대가 없어요. 미국이 근대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트럼프가 저렇게 인수위원회를 꾸리는데 그래도 좀 이놈이 좀 뭐 수락연설하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뭐 지 딸 사위 이런 걸로 다 지금 빌리어네어들을 가지고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앉았으니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노골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난 그렇게 해서 된 놈이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이건 중세기냐 이게 뭐냐 이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한 시점에서 이거 가릴 건 아니라는. 그런데 데카르트는 최소한 회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의해보자. 이제 그 회의의 그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존재에 대한 회의죠. 존재에 대한 회의. 이게 여기 있냐 지금. 이거 내가 감각에 의해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환상일 수도 있다. 이게 감각경험이라는 게 우리를 계속 속이지 않냐. 속일 때 많지 않냐. 새끼를 보고 그냥 뱀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속일 수도 있다는 거지. 다 속을 수 있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옛날에 그 열 몇 살 때 그 천안에 내려가서 관절염으로 내가 학교를 못 다니고 그때는 이제 뭐 건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온돌이 없으니까 방에다가 연탄 난로 놔가지고 이렇게 이거 빼가지고 그러고서 거기서 자고 내가 살았거든.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난로 놓으면 완전히 이제 이게 너무 건조하니까 거기다 꼭 주전자를 놓잖아요. 주전자를 놓고 앉아서 뽀글뽀글 뚜껑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면서 뽀글뽀글하는 이게 데카르트가 방법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다니까. 뽀글뽀글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이것도 의심해보고 저것도 의심해보고. 근데 그게 사실 가슴에 와 닿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미친 새끼 이게 왜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의심해? 하나 둘 다 의심해 보는 거야. 뭐 이게 과연 여기 있냐? 뭐 어떻게? 뭐 다 의심해 본다는 거지. 그 1 더하기 1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이라는 거 이것도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무슨 하나님이 지금 내 머리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믿는 거 아니냐. 뭐 하여튼 뭐 별의별 식으로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가장 확실하냐, 이게 가장 확실한 거냐, 이게 가장 확실한 거냐 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내가 이거 다 기억이 안 나니까 감각 경험을 의심하고 나의 이 뭐 이성적 계산까지 의심하고 뭐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고 다 이게 꿈 같은 거 아니냐. 뭐 장자 같은 얘기를 또 한다니까. 이게 지금 이게 꿈이 아니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가 이거야말로 긴 꿈인 줄 또 어떻게 아냐. 뭐 그런 그 장자의 그 호접에 그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데카르트가. 그래가지고 최후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속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회의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회의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회의하고 있다. 모든 걸 의심이 되는데 그 의심이 되지만 의심하는 나 주체는 회의하는 정신은 의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것 이상 더 확실한 건 없다. 가장 확실성의 도달이라는 게, 나 그거 이따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열 몇 살 때 이거 뭐 있다고 뭐가 이렇게 대단한 철학적 발견이라고 이 책을 이렇게 위대한 책이라고 그러냐. 회의할 수 있는 나를 회의할 수 없다. 그 회의하는 나, 그것을 뭐냐면 이 사람이 그것을 이 사람은 코기트라고 본 거 아니에요? 코기.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그 내가 사유한다고 하는,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존재의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거를 회의하는 그 회의 정신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의 사유, 그 회의하는 정신, 그 사유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여튼 서양의 근대적 자아의 자각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생각하는 나, 코기탄스,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이 생각하는 나를 우리가 보통 코기탄스라고 그러는데, 이 생각하는 나야말로 뭐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제1 원리가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근대적 자아의 출발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근거를 뭐야? 중세기 같으면은 하나님에게서 찾았을 텐데, 나의 존재의 근거가 나의 사유란 말이야. 내 생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 사람들만 해도 이거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가장 편하게 자기가 생계를 가지고 살려면 북한하고도 평화롭게 살고 이래야 생활이 필 텐데, 그런 걸 갖다가 반공법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의
이게 도무지 회의 정신이 없는 거죠. 가장 확실한 존재 근거. 뭐 그냥 서민들로 말하면은 뭐 난 생활을 행복하게 생활인으로 살고 싶다. 그럴 적에도 방공법 밑에서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 미친놈들이지 말이야. 어? 근데 알고 보면 그거 하나, 방공이라는 종교,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종교 없이는 정치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박근혜가 이렇게 엄청난 개판을 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뭐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사드도 막 배치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또 뭐 일본하고 뭐 정보 군사정보 이걸 뭐 체결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어떠한 삶의 이러한 그 잘못된 이러한 습관과 관행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명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나의 존재의 근원을 나의 생각에다 둔다는 것 자체가 베이컨과 같은 경험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물을 경험에 의해서 나의 감각 경험에 의해서 관찰한다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그 클리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클리어 앤 디스팅트라고 하는 가장 명료하고 명석판명한 거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명석판명한 그러한 진리로서 생득적인 관념이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출발이라고 하는 건 역시 수학자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자명성, 그 수학적인 사유를 하는 그러한 명료한 생각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얘기했으니까 결국 서양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수학적 자아의 출발이라는 거죠. 수학적 자아의 출발이고 명료한 법칙으로서 설명되어야 하는 자라는 얘기지. 방공법이라는 건 명료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민을 갖다가 그냥 그런 엉터리 없는 이념으로 억누르고 이것은 뭐 거의 중세기적 종교적 탄압이나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우리 국민은 그런 것 하나를 극복 못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냐. 북한 인민이나 남한 인민이나 그런 코기탄스에 도달하게 되려면 얼마나 기나긴 시련을 거쳐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여튼 서양인들은 그 근세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내 머리의 사고에 두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머리의 사고가 그 경험적인 진리에 의해서 경험적인 관찰 사태에 의해서 그 동요될 수 없는 어떠한 선험적인 주체 이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륙의 합리론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코기탄스라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성이 되는 거죠. reason이 되는 거죠. reason에 합치된다 그래서 이게 rationalism이 되는 거, 합리론이 되는 거고, 합리.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험성이 강조되는 거죠.
이 아프라이오리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선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명제는 어떠한 의미에서 인간이 스스로 나의 존재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생각에 두었다. 명석판명한 나의 사유에 두었다는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상당히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한 것이 그의 수학이었고, 그 수학자이면서도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성찰을 가해서 결국은 대륙의 합리론을 이루었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근대 인간으로서 합리적으로 산다. 참 걔는 이성적이다. 상당히 그 사람은 참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러한 합리론 전통에서 온 것이라는 거죠. 현대 우리가 말하는 이성주의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1세기의 인간은 터무니없는 최순실 종교, 최태민 종교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미국의 현실에 그런 레셔널리즘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을 본다고 할 적에, 저 같은 인간 세상의 이 철학적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복잡하게 이렇게 순환되고 어떠한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 속에서, 예를 들면 서양의 합리론 전통이 과연 그 합리론 전통이 그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들을 다 우리가 회의해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모든 신화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폭압에서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 자기의 능력,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려고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평가해 줄 점이 있다. 오늘 강의는 우리 문제와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서 서양 근세 출발이 어떠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